안녕하세요. 윤참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참영어 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영어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영어와의 첫 만남. 자,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빠르면 유치원, 그렇죠?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접하죠. 학원을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영어를 접합니다. 겨울방학 때 그때 발음 기호를 공부를 하고요. 영어 알파벳을 암기를 합니다. 영어 알파벳. 제 생각에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방학 중에는 그동안 배웠던 문법을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참고서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참고서를 보면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모든 단어까지 사전을 찾아가면서 우선 발음 기호를 책에다 옮겨 쓰고 참고서에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발음 기호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발음 기호를 같이 암기를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원어민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원어민이 읽어놓은 영어 교과서를 접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원어민을 만나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 교과서 외에 서점에 가면 영어 회화책, 조그만 회화책을 사서 거기에는 오디오 테이프도 없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읽어가면서 내가 언젠가 원어민을 만나서 꼭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한 후에는 별도의 어휘 교재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버캐블러리 22,000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버캐블러리 22,000.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예문까지 다 봤어요. 예문까지. 그리고 예문을 다 해석을 하고 예문도 소리내서 읽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예문을 꼭 봐야 그 단어가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는 이제 듣기였죠. 듣기.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학습 환경에서는 정말로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발음결을 보고 발음을 따라 한다고 해도 원어민과의 실질적인 연습이 없으니까 이제 발음이나 억양, 연음 등에 자신이 없었죠. 잘한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교재를 구입할 때, 리딩 교재 구입할 때 반드시 오디오 테이프 있는 교재 있으면 반드시 구했고요. 단어 교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때 만나서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분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그 당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는 영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흥분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88년도 1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그 버캐블러리 22,000을 약 1.5회독을 합니다. 각 단어 예문에 나오는 단어까지. 그래서 1.5회독 하는데 1.5회독 하면서 거의 90%를
그대로 암기를 하죠. 90% 기억이 그대로 남습니다. 오디오 테이프 활용했고요. 군대를 제가 카투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카투사 생활이 1988년 4월부터 90년 6월까지 용산에서 하게 되는데, 미군들과 생활하면서 듣기 훈련이 되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원어민 영어 수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88년 당시 처음으로 군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 토익 시험을 보는데 990점 만점에 제가 585점을 취득합니다. 이게 그 당시 제 실력이었죠.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참 갈 길이 멀구나. 그 영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는 진짜로 어디 가서 영어 한다라고 명함도 못 내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저희 고참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 나온 그 아주 명문 대학교를 다니던 선배들인데, 미군들을 알고 어떤 악유가 생기면 자기 주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게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영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상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어를 못하면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에겐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무렵에는 토익 시험을 다시 보게 됐는데 925점을 받았어요. 버캐블러리 33,000, 그 다음에 문법 학습에 치중을 했죠. 그리고 듣기 하고 말하기는 물론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연습이 됐죠. 저한테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를 90년 6월 달에 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영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를 그만큼 힘들게 실력을 늘려놨는데 공부를 안 하면 영어 실력이 떨어질까봐, 어차피 언어니까 언어는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원어민 수업을 하는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한 9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 3시간, 문법 2시간, 독해 2시간, 회화 2시간. 회화는 이제 이디엄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외웠죠.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나 타임즈의 신문 사설, 에디토리얼을 읽었어요. 그래서 실용영어 1급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무부 7급 시험을 제가 보기로 해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력이 공무원 7급 시험 준비하는 데는 제 영어 실력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외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 실력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이제 93년 1월 달에 들어가니까 5월까지 하루 4시간씩 원어민 수업,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93년 8월경에 토플 PBT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625점을 취득을 해요. 만점은 677점. 그래서 외무부에서 보내주는 7급 대상의 영어 연수를 제가 가게 됩니다. 94년 9월 달에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영어 장문하고 독해에 치중을 하죠. 그래서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SD,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어학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미국 어학연수는 1994년 9월부터 약 1년간 했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 TV나 영화 시청을 주력을 해서 듣기 실력하고 스피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딕션, 그 말하는 투 있죠. 제가 말을 하면 미국에서 공부했다라는 게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1년 근무하고 나서 96년 8월에
주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가는데 여기서는 약 7, 8, 9 그쵸? 약 3년이 안 되게 근무를 합니다. 파리의 생활이지만 업무 중엔 주로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많이 경험을 했죠. 영어 연설문도 써보고요. 대사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제가 외무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나서는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2003년 1월부터 4년 7월까지 해요. 그래서 2번 시험을 봅니다. 네, 2번 시험 다 떨어집니다. 2003년인가? 2002년도부터 했구나. 2002년도부터. 이때는 뭘 했냐면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주간지를 많이 읽게 되니까 어휘 실력을 많이 키웠고요. 그리고 독해력이 많이 늘고 통번역을 직접 하게 되죠. 한글 주면 영어로, 영어 주면 한글로. 근데 아깝게도 대학원 진학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눈을 돌린 게 성균관대 테솔 서티피켓 과정이에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수강을 해서 서티피켓 취득합니다. 테솔이 T솔이라고 하는데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이 과정인데 영역별 수업을 다 영어로 하죠. 그리고 실제 대화 및 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을 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토익 시험을 봤는데 990점 취득했고요. 탭스는 약 945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토익 책이나 탭스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교재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기본 실력이 있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유형만 체크하고 갔습니다. 자, 그 후에 학원을 몇 군데 있다가 토플 교재 출판사로 유명한 링구아 포럼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네, 여기 문법 연구소에 한 6개월 있다가 2007년 4월 30일 날 필리핀 마닐라의 연구소로 제가 연구소장 발령을 받아서 2009년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처음에 연구소에 입사해서는 문법 교재 개정판을 준비를 했고요. 네, 마닐라 연구소장으로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끝은 못 냈는데 거의 2007년 4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제가 15명의 필리핀 연구원들, 그 사람들 물론 출퇴근을 했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를 하죠. 제가 지시를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피킹, 라이팅은 채점을 하면 제가 마지막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토플 스피킹, 라이팅에 대해서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어요. 거의 하루 종일. 한국인 없이 홀로 생활했으니까. 저에게는 영어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기회였죠. 자, 제가 다시 한국에서 한 1년을 살다가 필리핀으로 다시 갑니다. 2011년 한 8월 중에. 그래서 거기서 2020년 4월까지 주로 학원에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플하고 SAT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문법의 기본을 먼저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암기시키고 리딩하고 그 다음에 토플 라이팅을 쓰게 했죠. 거의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영어와 관련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 학습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누구든지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단어를 학습하셔야 돼요. 단어 없이 영어 회화하고 싶다. 그게 뭐 여행 영어든 비즈니스 영어든 단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일단 발음부터 읽어서 크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을 말할 수 있겠죠. 특히 14세 이후에 영어 학습을 시작한 분들은
문법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 단어 학습한 이후에 문법 공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법을 한다고 해서 문제풀이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문법에 나와 있는 예문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윤참 영어 영문법 학습에서 강조드린 것이 문법을 한다고 그냥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을 이용해서 한글을 주면 영어로 옮길 수 있게끔, 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듣기 연습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듣는데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느린 속도로 들으시면 안 되고 원어민의 정상 속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읽기, 쉐도잉 또는 받아 적기, 딕테이션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겠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세세한 공부 방법과 공부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영어를 얼만큼 잘하고 싶다. 나는 비즈니스 하는 만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나는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나는 정말로 통번역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서 공부 방법과 공부량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되게 원하는 수준이 높았겠죠. 그래서 토플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싶으니까 일상적으로 생활해서 쓰는 많은 이디엄이나 또는 슬랭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커데믹 잉글리시와 버네큘러 잉글리시는 그 공부해야 하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어체, 스포큰 잉글리시, 슬랭 등 따로 외워야 했죠. 그러니까 어휘 학습이 중요합니다. 분야를 정해서. 그리고 적당한 자기 학습을 한 후에는 원어민과의 인터랙션이 중요합니다. 원어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영어가 내 뜻이 원하는 대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원어민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는 어학연수 또는 화상영어, 전화영어 등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학연수는 보통 초등학교 때 가죠.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초반도 가고 아니면 대학생 때 가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대화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전제돼야 합니다.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이게 고민스러웠어요. 처음에 이제 영어를 할 때 특히 카투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한글로도 잘 안 돼 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하고 또 영어로 하려니까 영어 단어도 안 되고 그래서 분야별로 영어 책을 따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잘한다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에 향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은 리딩과 리스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따로 처음부터 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리딩과 리스닝을 하면서 이 리딩 지문과 리스닝 지문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면 해석한 걸 다시 원문으로 옮기면 여기서 라이팅 연습이 되고 리딩과 리스닝 지문을 말하면서 스피킹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공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리딩과 리스닝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많이 맞췄으니 내가 영어를 잘한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한글로 해석된 것을 보고 나서 영어 원문으로 옮기면 이게 라이팅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안 보고 크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스피킹 연습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일단은 개략적인 영어 학습법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영어와 관련된 어떤 삶을 살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략적인 영어 학습법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영역별, 그렇죠. 구체적인 문법 학습법 또는 영어 어휘 학습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것, 또는 토플의 토플 공부를 위한 것, 또는 뭐 토익 스피킹 라이팅을 위한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저만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